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며느리 수지는 국을 다시 데우려고 가스레인지로 향합니다. 결혼 5년 차, 시부모님과 함께 산 3년째. 오늘도 그녀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애들은 손도 게으르고 말도 참 가볍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시어머니에게는 일상적인 잔소리였지만 수진의 가슴에는 칼처럼 박힙니다. 손이 게으르다고.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고 빨래하고 요리했는데 수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 민호는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말들이, 삼킨 감정들이 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말수가 줄었는지 몰랐고, 수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참자.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상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서 상처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지.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책을 다녀오셨고, 남편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그 밑에서는 문제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여전히 나쁜 뜻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말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잔소리였고, 며느리도 곧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자, 참고 살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더 힘들게 산다고 하잖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버릇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닦았다고. 요즘 애들은 청소기만 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기를 쓰는 게 잘못인가요? 그럼
걸레로 온 집을 닦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또 어느 날은 수진이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반찬도 몇 가지 안 하더라. 우리 때는 상에 반찬이 10가지는 기본이었는데 그것도 못하니? 라는 말투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5가지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다듬고 요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는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우리 때는 저랬다. 그것이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말들은 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찔려오는 작은 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상처였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큰 상처가 되어갔습니다. 수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평가받는 존재라는 느낌에 갇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평가받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늦게까지 자더라. 청소하는 방법도 평가받았습니다. 청소기만 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더라. 요리하는 솜씨도 평가받았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안 되더라.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도 평가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그러더라. 수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학생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도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요. 남편 민호는 아내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먼저 반갑게 맞이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수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민호는 아내를 걱정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내는 겉으로는 평온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손도 게으르고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못하니 우리 때는 말이야. 그 말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수지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게으른가? 나는 정말 못하는 게 많은가? 나는 며느리 자격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말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들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수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사 준비되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수가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시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좀 조용해지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평온 아래에서 문제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버릇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민호, 그리고 수진.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TV에서 본 육아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더라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그 말은 명백히 며느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의견을 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냥 TV 보고 하는 얘기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데. 그 말투에는 며느리를 탓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민해. 이 한마디는 수진에게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힘들게 해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민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하게 말한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어요. 요리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저는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너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 거지. 요즘 애들은 정말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네. 우리 때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호가 뒤따라 들어왔지만 수지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내가 유난을 떠는 걸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상처가 정당한 걸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는다고.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고.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식사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수지는 집안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만 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기본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요즘 애들은 마음에 안 들면 일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민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어머니도 나쁜 뜻은 아니셨을 거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민호는 난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데 며느리가 오해하는 거지.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말로 시작된 문제는 이제 말이 끊긴 채로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냉랭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존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일하는 사람, 평가받는 사람일 뿐인가?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고 치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집을 지배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낯선 사람들의 집합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저녁이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집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친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다. 참고 살아야 한다.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참으면 된다. 수지는 어머니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따로 나가서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수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두고 나갈 수 있어?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좀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수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결혼 전에 밝았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수지는 집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떠날 곳도 없었고 떠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갇혔습니다. 이 집에, 이 관계에, 이 고통 속에 갇혔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김여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며느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를 피하는 거야? 나도 서운해.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시아버지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당신이 말을 좀 조심하시지 그랬어. 며느리가 상처받았나 봐.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조심해? 나는 평범하게 말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래.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요즘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원래 그래.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를 존중할 줄 몰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반응들이 시어머니의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며느리가 문제라는 생각. 시어머니는 점점 며느리에게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살림도 도와주고 손자도 기다려주고 있는데 며느리는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는 생각. 아들 민호는 양쪽 사이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운해하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고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 번만 먼저 다가가 봐. 어머니도 나이 드신 분이고 이해의 폭이 좁으실 수 있잖아. 우리가 좀 양보하면 안 될까?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해? 왜 항상 내가 이해해야 해? 나는 누가 이해해줘? 내 상처는 누가 알아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불만이 쌓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걸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불행했습니다. 수지는 절망했고, 시어머니는 서운했고, 민호는 지쳤고, 시아버지는 불편했습니다. 말로 시작된 문제는 이제 침묵으로 관계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이 얼어붙은 관계는 과연 다시 녹을 수 있을까요? 집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반찬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런 기능적인 말들만 오갔을 뿐입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듯 절망의 끝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집을 지배한 지 절망 속에서 3주를 보낸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집을 떠나는 것도 큰 싸움을 벌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평가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참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닌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살겠어. 그날부터 수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말을 던져도 수지는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전의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그 말을 되씹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생각일 뿐 자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지는 집안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했고 청소는 자기 방과 필요한 공간만 했습니다. 빨래도 자신과 남편 것만 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정 노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동네를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소원해졌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변화는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지키며 필요한 만큼만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아진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먼저 챙길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의 이런 결심과 변화는 단순히 반항이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자기 보호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집안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지진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소동이 없었지만 집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상처받는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글썽이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침도 제대로 안 차리더라. 우리 때는 말이야. 하지만 수지는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토스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말 들었어? 수지는 돌아서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반응이 시어머니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거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깨끗이 청소해 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청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나와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방은 제가 청소했어요. 거실은 모두가 쓰는 공간이니까 함께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일이 있어서 이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부한다기보다는 최소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그 열심히 일하던 며느리는 어디 갔을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요즘 왜 저렇게 멀어진 것 같지? 시아버지는 아내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말을 좀 심하게 한 거 아니오? 며느리가 섭섭해서 저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지. 시어머니는 말을 던지던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편하게 말하고 그 말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의 침묵을 통해 처음으로 그 무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예전처럼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예전처럼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날씨 좋더라. 같이 산책할래? 하지만 수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에요. 시어머니는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편했고, 서운했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를 완전히 무시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원래 그래. 조금만 말하면 삐지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남편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욱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 나는 예의를 지키고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서운함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의 변화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경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말을 하고 며느리가 듣고 상처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그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이미 변했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진의 침묵과 거리두기가 일주일째 이어지자 시어머니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방치하고 시어머니를 외면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친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는 자신의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한 말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더니 이제는 아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야.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듣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이건 불효야.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 민호를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아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를 완전히 무시해. 말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평범하게 말했어. 내 아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를 잘 대해줬어.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 아내한테 제대로 말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민호는 더욱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셨고, 아내는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고모에게, 작은아버지에게, 사촌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를 완전히 무시해.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굴더니 이제는 아예 말도 안 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말들은 왜곡되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동조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친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친척은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친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명절 준비를 하며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고모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수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 말씀이 다 너를 위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친척들의 곁눈질과 비판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시어머니를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효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수지는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일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모두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예민한 것일까? 자신이 며느리로서 부족한 것일까?
남편 민호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내를 혼자 두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아 아내를 위로했지만 수지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모두가 나를 나쁘게 말하는데 어쩌면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등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가족 전체로 퍼졌고 수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 악역이 되었고 모두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며느리 수진의 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공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남의 물건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 손이 게으르다는 말. 나는 정말 게으른 걸까?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데도 부족한 걸까? 어쩌면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말은 남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 어머니는 이미 잊으셨겠지만 나는 그 말들을 매일 밤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 소망은 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시어머니는 공책을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이, 며느리의 외로움이, 며느리의 절망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시어머니는 탈무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게 사람을 태운다.
시어머니는 또 다른 탈무드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베개를 찢어 깃털을 바람에 날린 후 다시 모두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농담처럼, 잔소리처럼 던진 말들이 며느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탈무드는 또한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입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국을 조심스럽게 들어 가스레인지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국을 데워 식탁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사과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의 표시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함께 집을 청소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수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그것은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그것도 못하니?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세 가지는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쏜 화살, 말한 말, 잃은 기회. 시어머니는 이미 쏜 화살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살을 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한 탈무드의 다른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입장에 서보라. 당신이 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를 비난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신발을 신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종일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내가 매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주니 고마워.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내 말들이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나쁜 뜻이 없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진심으로 미안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인정과 사과.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말을 조심할게. 너를 존중할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 그동안의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침묵이 금이라면 말은 은이다. 하지만 잘못된 말은 독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독이 아닌 은이 되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채워진 침묵이 아니라 이해로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회복으로 향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무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방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시어머니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은 칼이 아닙니다. 말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은 말의 힘을 배웠고 말의 책임을 깨달았고 말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와 수지는 함께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 조심스럽고 가끔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말의 무게를, 말의 힘을, 그리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말버릇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제게 이렇게 들려요. 탈무드는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말은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안다. 이 집의 침묵은 이제 평화입니다. 말은 이제 칼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와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